여기 보시면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고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가 뭐예요?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가격하고 수요를 빼버리면 하락하면 감소하고 상승하면 증가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무슨 적이 있어요? 대체제예요. 대체제.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하락했죠. 그럼 여기 수요가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얘가 상승하죠. 그럼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대신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하나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수요 움직임은 반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넣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가격이 없고 그쵸? 그냥 얘기하면은 얘가 하락하면 감소하고 상승하면 뭐예요? 증가하잖아요. 그 재화가 이게 대체재라는 거예요. 다만 앞에 이제 가격이 있고 수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별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죠. 그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 대체제죠. 만약에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는 줄죠. 대신에 여기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 이런 애들이 서로 무슨 관계? 대체제죠. 대체제.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새기셔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있으시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죠? 틀림없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체제하고 보완제의 관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로 자꾸 등장하는데 여기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면. 이게 대체제지 싶으면 보완제고, 보완제지 싶으면 대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제는요, 대신 소비하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지금 수요가 뭐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감소하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틀리게 나오는 애들이 대체제예요. 대신 소비하니까. 근데 보완제는 틀리죠. 소비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무슨 제와? 걔들은 보완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 있죠. 밑에 거 보시면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뭐하는 재화? 증가하는 재화. 무슨 재겠어요? 보완제죠. 왜? 얘가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얘도 증가하잖아요. 양의 움직임이 같잖아요. 그럼 무슨 재화예요? 보완제죠. 보완제. 얘가 지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같이 감소하잖아요. 결국은 양의 움직임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이 가잖아요. 그 애들은 무슨 재화예요? 보완제예요. 보완제.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에 상호 관련되어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는 대체제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16번 보시면 60페이지. 그쵸? 지금 우리 여기 쓴 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우리 문제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다 칠판에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이거. 1번에 가면 상호 관련되어 있는 재화의 가격이 뭐 했대요? 하락할 때요. 하락할 때 수요가 뭐 했대요? 증가. 지금 요거 얘기하잖아요. 요거. 무슨 얘기했어요? 보완제요. 우리 선생님 거기서 찍으면 잘 들어가요? 안 들어. 일로 와서 찍으세요. 차라리. 이쪽으로 와서 찍으세요. 아까 저기 대체제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셨으니까 또 연습하시면 되고 앞에 와서 찍으셔도 돼요. 잘 나와야지 찍죠.
어쨌든 안 되면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주에 문제를 별지로 우리가 테스트할 때 대체제 보완제 관계 문제를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니까. 안 되면 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혼자 앓고 그냥 끙끙거려 뭐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합격해서 빨리 이 바닥을 뜨는 게 좋지.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 내년에 재수업에는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심정적으로 2차를 버린 분들이 꽤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자주 안 나오니까는 이게 모이는 날이 참 무슨 뭐 개인 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간만에 만나면은 남아서 다 공부하시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정리를 꼭 좀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상호 관련되어 있는 재화의 가격이 뭐 할 때?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있죠. 예. 그럼 걔는 뭐겠어요? 거기 보완제니까 틀렸잖아요. 이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뭐 하는 재화? 감소하는 재화. 얘들은 무슨 재화? 대체제라니까. 아, 위에 거 지금 대체제 하고 있다니까요. 대체제. 여러분들이 대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등호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뭐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감은 같다고요. 만족감이 같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하잖아요. 소형 아파트가 있고 만약에 오피스텔이 있으면 얘를 소비하나 뭐가 같은 거예요. 효용이 같잖아요. 같은데 얘 가격이 만약에 뭐 하면 상승하면 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얘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대신에 얘하고 무슨 관계 있는? 대체 관계 있는 얘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얘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상승하겠죠. 그래서 가격 움직임이 결국 같아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가격이 뭐 했어요? 하락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얘하고 대체 관계는 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대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가격이 비싼 듯한 효과가 발생하니까 얘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그럼 얘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관계.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무슨 제야? 대체제란 말이죠. 무슨 제? 대체제. 그러면 이렇게 가는 애들이 뭐예요? 얘들은 같이 결합을 했을 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효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늘하고 뭐가 있을 때? 실이 있을 때. 바늘의 가격이 뭐 하면? 상승하면 바늘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럼 우리가 실도 안 사잖아요. 그럼 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면은 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양의 움직임이 같죠. 그렇죠? 가격이 움직이면 반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얘가 가격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락하면은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실도 당연히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럼 얘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러면 양의 움직임은 같지만 가격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애들이 보완제. 가격의 움직임이 같은 애들이 무슨 제와? 대체제예요. 대체제. 그러니까 대체제 의미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도 바늘을 집었다는 얘기는 뭐를 집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실을 집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패턴이 같은 애들이 무슨 제와? 보완제예요. 보완제. 하나만 살 수는 없으니까 두 개를 같이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의 가격이 움직이면 다른 재화도 그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련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억을 잘 해두시고 그래서 거기 3번에 가면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의 수요는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뭐 하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런 재화를 무슨 재화? 대체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야지 가격의 움직임이 같잖아요. 얘가 상승하죠. 그럼 얘 수요가 늘어나야지 이게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무슨 재화? 대체재. 그 다음에 거기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용도상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재화 있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재화니까 뭐예요?
보완제잖아요. 얘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을 수밖에 없죠. 같이 쓰는 애니까 한쪽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소비도 어떻게 돼요? 같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같이 공부하실 때 남아서 공부하시면서 오늘은 경제를 주제로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체제 보완제에서부터 수혜량의 변화, 수혜의 변화, 탄력성, 균형 이런 거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정리가 되고 이해도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챕터를 딱 정해가지고 오늘은 이걸 갖고 공부하는 거야. 내일은 다시 모이면 예를 들어서 정책을 갖고 정리하는 거야. 내일은 다시 모이면 투자를 갖고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혹시 여기 심정적으로 제가 때 당부를 드렸지만 2차를 포기하기는 아직은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2차를 만약에 버리게 되면은요 학원에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공부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나오는 날만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게 돌아서면 잊어먹기도 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요. 돌아서면 잊어먹는다는 얘기는 그 용어가 아직 확실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용어가 확실히 정리가 돼 있으면은 계속 돌아도 안 잊어먹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몇 분이 이렇게 주도하셔가지고 남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좀 그래야 돼요. 요즘 그런 분들이 문장이 많아요. 학원에서. 이제 왜냐면 중개사분들이 역대로 보면은 7월 달부터 열심히 해요. 7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꼭 저기 놀러 나온 사람 같이. 왜 집에만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시간을 잘 보내다가 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면은 드디어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남아서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바깥 양반도 외조를 좀 해야 돼요. 애들 관리는 그쪽에 좀 생긴 것도 써주고 밥도 웬만하면 자기가 알아서 좀 해먹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래. 또 오늘 바깥 양반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쟤는 지는 남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일단 뭐 집에 가서 죽을 땐 죽더라도 일단은 자 이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 3개월만 집중 투자하셔야 돼요. 그죠? 3개월만. 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동안에 들어간 시간도 아깝고 비용도 아깝고. 그죠?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동차를 합격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동차 합격해서 나가는 게. 그죠? 근데 이제 여건상 어쩔 수가 없으면 이제 1차로 가야 되는 건데 1차에 대한 판단은 9월달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2차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일단 왜냐하면 7월달, 8월달 열심히 했더니 1차가 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이게 한번 딱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 얘는 안 떨어져요. 그러면 남은 시간에 뭐에 집중 투자할 수 있어요? 2차에. 그러면은 한 번에 동차가 돼서 나간다고요. 그래가지고 동차된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포기하고 1차만 하려고 그랬다가 하도 잔소리를 했더니 그게 해갖고 했더니 그냥 된 거예요. 나중에 합격하면은 고맙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뭐 그걸로 된 거죠. 됐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해서 여러분 일기생이라고 그러죠. 일기생. 에? 모든 학원이 전통적으로 일기생은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게 그게 학원가의 전통이에요. 특히 신설학원에서 그 전통이 지금 올해 여기서 지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고 자 5번에 가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변화의 방향이 있죠. 대상 부동산의 수요 변화의 방향과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대체제는 가격의 움직임이 같잖아요. 근데 보완제는 무슨 움직임이 같아요? 양의 움직임은 같고 가격의 움직임은 반대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거기 나와 있을 때 가격 변화의 방향은 수요 변화의 방향과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보완제는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얘가 수요가 증가하면 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상승, 수요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하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제들은 양의 움직임과 그죠? 가격의 움직임이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얘기인데 여기는 먼저 이제 뭐를 줬냐면 가격 변화의 방향은 무슨 변화의 방향과 수요의 변화의 방향과 반대라는 얘기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가격의 움직임과 수요의 움직임이 같잖아요. 여기는. 무슨 관계는? 대체제는. 근데 요거 한꺼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수요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해보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대체제들 있죠.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얘만 갖고 씨름해도 돼요. 얘를 갖고 계속 해가지고 얘가 탁 완전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정리가 되면 얘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다음 주에 문제 드릴 때 1번을 대체제하고 보완제로 드릴 테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별주로 문제를 드린 거는 연습을 시키는 거하고 기억을 계속 유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에? 나중에 시험 보는 날짜는 비밀이에요. 언젠가는 시험을 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문이 열리면서 시험지 축축축 들어오고 답안지 축축축 들어가고 요즘 제가 남을 때 여기 옥상 청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점수가 안 좋으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날도 더운데.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7번에 가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공급 곡선은 각 임대료 수준에서 생산자가 기꺼이 공급하려 하고 할 수 있는 공급량을 연결한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과는 달리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요. 공급량의 변화는 뭐가 변했을 때, 가격이나 임대료가 변했을 때 어디 안에서 곡선에서의 이동 또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공급량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가격이 만약에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는 건 아니죠. 어디서 변하는 거예요? 곡선에서 이동으로 변하는 거죠.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했죠. 얘가 요인이 뭐예요? 가격. 그럼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곡선에서 이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 있죠. 얘는 요인이 뭐예요? 얘도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으로? 점의 이동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그러니까 요인은 다 같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나 공급량의 변화나 요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공급의 변화나 수요의 변화나 요인은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정리가 되면 나머지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돼 있을 때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1,200원으로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죠. 그렇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이렇게 늘은 게 된 이유는 뭐가 변했다는 거야?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하고 똑같죠.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얘는 거꾸로 이게 하락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락했을 때 얘가 늘어날 때 얘도 똑같이 어디서? 예, 이 점에서 이동하는 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이 선에서 이게 변화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그림의 방향이 틀릴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부증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틀리겠죠. 서로 반대로 표현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러죠.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고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은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가면요. 부동산 이 공급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1번에 보면 건물의 공급 곡선은요. 절향 분석을 전제로 할 때 우상향의 형태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절향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의 형태를 띄어요? 장기 공급 곡선의 형태를 띄어요?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있죠. 이거는 불변인 거예요. 절향. 그죠? 자, 2017년 7월 현재 세종시 주택이 몇 채가 있다는 거예요? 15만 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존재하는 이 양이 있죠. 이거는 지금 수요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이 양은 불변인 거예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불변인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로? 수직선. 그래서 단기 공급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점에서는 공급의 증가는 더 이상 변화는 가져올 수가 없죠. 근데 뭐가 주어지면? 기간이 주어지면 공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날 수가 있죠. 이제 소멸되는 주택도 있을 거고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량 공급 곡선은 이렇게 뭐로? 우상향하는 걸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유량은 장기, 절량은 뭐 단기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인 것은 단기나 장기에 관계없이 항상 그러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수직선이죠.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토지 공급할 때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근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게 물리적 공급 곡선이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곡선? 이게 경제적 공급 곡선이에요. 그런데 얘는 기본적인 양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이게 지금 공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용도 변경만 해준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명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양 자체는 불변인 거예요. 불변인데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임지가 있으면 뭐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용도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임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그러니까 특정한 용도의 토지의 공급을 늘렸다는 얘기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토지의 공급을 줄여서 일로 바꿔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더라도 전체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완만하게 된 것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지 물리적인 양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공급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4번 지문에 보면 같은 공급 곡선상에서는 임대료가 변하지 않더라도 공급량이 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이 동일한 곡선상에서는 뭐가 변했을 때만 공급량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랑 임대료가 변했을 때만 양이 변할 수가 있죠. 그렇죠? 5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의 사용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 곡선의 경사도는 더욱 가파르게 된다. 즉 비탄력적으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도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시면 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핵가족화.
인구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대체재의 가격 상승 등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무슨 재요? 대체재죠. 대체재.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오피스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표현만 조금씩만 잘 해주시면 이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자,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게 이제 이 표현이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뭐가?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서로 무슨 재화? 대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뭐가 있느냐 할 때 대체재의 가격이 뭐 하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줄 수 있고 박스 안에서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패턴으로 나오든지 간에 내가 풀 수 있다는 얘기고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컨디션 좋을 때는 한번 맞추고 컨디션 나쁠 때는 못 맞히는 거죠. 그날 비가 왔다든가 뭐 이러면 또 못 맞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자율은 생산 요소인 자본의 가격으로요. 일반적으로 공급 결정 요인에도 속하지만 부동산 경우에는 어디에도 속한다. 수요 결정 요인에도 속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보완재 가격 하락은 수요를 감소시킨다고 돼 있죠. 그러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요게 요 케이스죠.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무슨 재화겠어요? 보완재겠죠. 보완재. 그러니까 그거를 대입을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5번은 우리가 한 거죠. 개별 수요량을 수평으로 합하면 그게 주택에 대한 무슨 수요가 된다? 시장 수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20번에 가면 자, 1번 지문에 나와 있죠.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빌라의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열등제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또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당해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죠. 그래서 한 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공법상 규제를 완화할 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실전에서 주게 되면요. 공법상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뭐가 증가할 수 있다?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이제 수요에 대한 거는요. 좀 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실전에서 나오게 되면요. 뭐 이인청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는 지문으로 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인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만약에 4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3, 4개 정도의 이인청에서 만약에 문제에 대한 답이 바뀔 정도가 되면 사건이 큰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 통상 많이 바꿔줘봐야 하나, 많이 진짜 해주면 2개. 거의 그 이상은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 될 것 같으면 그냥 행정심판으로 넘겨버릴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나오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그 12회 때인가 시험 봤을 때는요. 그때 오류가 많았었어요. 오류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다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이시정도 안 받아주고 행정심판도 안 받아주고 다 뭐로 넘겼냐면 소송으로 넘겼어요.
근데 국가를 대성하는 소송은 3심제잖아요. 시간 무진장이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결국 간혹 가다가 그런 분도 있어요. 작년에 시험 봐가지고 1차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구제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구제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다가. 이맘때는 아니고 한 5, 6월 달쯤 될 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참 막 하고 있다가 결과가 탁 나왔고 구제가 됐다고 나오는 거죠. 그럼 갑자기 연락이 오죠. 1차 합격에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면. 그러면 졸지에 1차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2차를 가야 돼요. 근데 그 양반이 공부하면서,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가 심적인 어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차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뭐만 했겠어요? 1차만. 이번에도 1차는 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성적이 날라온 거 아니에요? 1차는 됐다고.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부담은 더 생긴 거예요. 2차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1차가 됐으니까. 그런데 죽어라고 또 하고 또 2차 합격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1차 따로 2차 따로 합격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2차 공부하는 사람도요, 지금 스트레스는 더 받아요. 내일 제가 넘어가는 그쪽 학원에 보면 2차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1차생보다 더 열심히 해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1차생도 수업하고 있는 시간에도 밖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1차생이 이제 쉬는 시간 되면 자기도 쉬어요. 한 10분. 다시 수업 들어가면 다시 또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한마디씩 던져요. 아니, 쉬었다 하라고. 그 무슨 죽기 살기로 하냐고. 속을 노리는 것도 아닐 텐데. 쉬엄쉬엄 하라고. 이게. 근데 대답이 뭐냐면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 된 사람들이 시험에 임박하면 뭐가 지겹냐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알고 있는 거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모르는 내용도 아닌데. 근데 며칠 지나면 또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죠? 그 물어봤더니 또 노총각이래요. 그게 또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기 봤더니,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왜 안 보이나 봤더니, 그 학원 내에서 그 약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있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남친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상처가 받아가지고, 또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아직은 어떤 그런 열정이나 그런 게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험으로 이제 딱, 집약이 되니까 무난하게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참, 그렇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에 가면, 균형 가격의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균형의 이동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애들 있죠.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애들은요,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있으면 뭐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격은 아는 거죠,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 것은 초과 수요 상태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해요? 네, 가격은 상승해요. 양은요? 알 수가 없죠. 양을 알려고 그러면 얘들이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거를 표시해줘야지만 우리가 양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겠죠. 얘가 같으면 양은 불변이겠죠. 반대 경우는 감소가 증가보다 크죠. 그럼 양은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시가 없으면 이거는 알아도 얘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했다는 얘기는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은 역시 얘들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뭐를 표시해 줘야지 알아요? 똑같은 거죠. 이거를 표시해 주지 않으면 양은 모르는 거예요. 얘가 표시해 주면 감소가 증가보다 크죠.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같으면 불변이고 증가가 감소보다 크면 양은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움직임이 반대면 뭐는 알고 가격은 아는데 양의 변화는 얘들이 표시해 줘야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둘이 같이 움직일 수도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뭐는 알아요? 양은 아는 거죠. 얘네 뭐예요? 근데 뭐를 몰라요? 네, 가격을 왜 모르겠어요? 가격을. 얘네는 가격을 알죠. 얘네는 가격을 왜 알겠어요? 그거예요. 초과 수요면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하죠. 근데 얘는 초과 수요고 얘는 초과 공급이니까 여기서 표시가 되니까 가격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는 몰라요. 다만 양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가격을 알려고 그러면 얘네가 역시 우리에게 표시해 줘야 돼요. 초과 수요 상태인지 초과 공급 상태인지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양은 증가하고. 얘네가 같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지만 양은 늘어날 거고.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으면 무슨 상태? 그렇죠.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은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죠. 양은 어떻게 돼요? 이건 아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 이유는 얘들과 같이 뭐가 구별이 안 되니까.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가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게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표시해주면 그럼 우리가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건만 알면 얘들도 간단한 거예요. 움직임을 보고. 움직임이 반대면 뭐는 안다? 가격은 안다. 왜 가격을 아냐면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양의 움직임이 같게 되면 양은 아는데 가격은 모르죠. 모르는 이유는 초과 수요 상태인지 초과 공급 상태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얘들이 구분해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그 시장이 초과 소요 상태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해서 균형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요거는 거기까지 초과 소요 상태면은 가격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상승한다. 뭐 그렇게 대한 내용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달성이 되면요.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에 가게 되면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의 경우에 기존 가격 하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기존 균형 가격보다도 하락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가는 표현은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이게 거기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다시 또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가격이 하락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하락 이렇게 해서 문장 구성하자는 그냥 간결하게 줘요. 그냥.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원래 균형 가격보다 낮아지는 선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 이제 웬만하면은 여기 경제나 투자나 금융이나 얘들은 문제를 거의 다 풀고 가야 되니까 이제 일일이 얘기하는데 여기 이런 표현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참고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 내용이고요. 22번에 가면 시장에서 균형 상태를 달성한 이후에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고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죠? 양의 증가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질문과 같이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가 발생한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3번에 같이 균형량은 증가하겠죠. 그렇잖아요. 그 4번에 보게 되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많이 이동했다고 돼 있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줄 거예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 재화에 대한 부분이 열등제라고 그러면은 균형 가격이 하락하겠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게 열등제니까. 그래서 2번에 가면 균형의 이동의 결과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양은 증가한다는 걸 알지만 가격은 알 수가 없죠.
무슨 상태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가면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공급은 일정한 상태에서 뭐만 증가한 거예요? 수요만. 예, 그러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거래량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나온 것처럼 당해제와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가 발생했다 할 수 있겠죠. 가격이 변했으면 선에서 변화가 되는데 수요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보완제의 가격 하락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닌 무슨 변화로 봐야 된다? 수요의 변화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소득 감소에 따른 변화라면 당해제와는 우등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열등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25번에 가시게 되면은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상향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균형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그거 상향이라고 쓰지는 않는데요. 자. 자, 여기서 보시면 수요곡선하고 공급곡선이 상향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수요곡선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렇게 상향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건 이쪽이에요.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양은 일단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가격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조건은 수요는 뭐 하고 증가하고 공급은 뭐 감소. 예, 이것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양은 변화를 알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이동하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둔 거지만 이거는 같을 때 얘기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근데 양의 변화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고 뭐는 상승한다는 거예요.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상향으로 이동한다고 주지는 않고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의 변화를 물어보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상향, 하향 이런 식의 방향에 대한 것은 안 물어봐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구별하기도 쉽지 않아 죽겠는데 이걸 상향으로 하면은 그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봤죠. 그러면 아까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어요? 공급 증가 또. 그렇죠.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그거 찾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1번에 갔더니 단독주택 수요 감소잖아요. 예. 요거는 대체제 관계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보니까 이건 아파트의 수요 증가 요인이니까 1번은 아닐 거고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죠. 인근지역의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죠. 소비자들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2번에 가면 생산기술이 향상이 되면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럼 걔를 찾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7번에 가면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걸 물어봤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두 가지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니까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되는 요인을 찾으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 내 인구 유입의 증가죠. 그러면 얘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요. 소비자의 가격 상승 예상도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보완제의 가격 하락은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어떤 상황이라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요 관계를 이해를 하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문장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28번에 대한 거. 주거 서비스의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비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현재 균형 상태에서 수요 감소가 이루어지면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변화를 물어봤죠.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양은요? 그래요. 거래량은 변화가 없고 균형 임대료는 뭘한다? 하락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탄력성에 대한 걸 해보셔야 돼요. 그죠? 탄력성.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탄력성 하시고요. 탄력성까지 뭐 하고 나면 비행한 문제가 좀 더 있군요. 그래요.